미국 서부의 거대한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전 11시가 되면 거친 소음과 먼지 속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공구를 내려놓고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김씨네 밥집. 철골 구조물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한식당은 지금 미국 건설 현장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건설 현장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또 다른 한류 K 한바식당에 놀라 이야기하는 브라이언 씨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년 건설 베테랑 한국인 김태수 씨의 부인 김미령 씨가 시작한 이 식당은 처음엔 한국인 노동자 몇 명을 위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200명 이상의 다양한 인종의 건설 노동자들로 북적입니다. 왜 이들은 버거와 샌드위치 대신 뜨거운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찾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바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하루의 전투를 이겨내는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라는 김 사장의 이 말처럼 한국의 한바식당 문화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빠르게 제공되는 영양 가득한 한 끼는 노동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오후 작업을 위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특히 미국 서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뜨끈한 국물은 역설적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비밀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말로 이열치열이라고 하는데 미국인인 저도 이제는 이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갑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맛의 변화가 아닙니다. 김 사장은 처음부터 한국 전통의 맛을 고수했습니다. 변한 것은 미국인들의 입맛입니다. 처음엔 너무 맵다며 물을 들이켰던 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는 더 매운 김치 없나요? 라고 묻습니다. 멕시코 출신 인부호세는 이제 점심에 김치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베트남 출신 팀장은 된장찌개가 어머니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며 매일 찾아옵니다. 대체 그들이 이해하는 한국 전통 음식에서 어떻게 한국적 정서까지 이해를 한 걸까요? 이곳에서는 음식 이상의 문화적 교류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어는 달라도 맛있다는 표정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한국어로 맛있어요를 배우는 미국인, 스페인어로 김치 주세요를 외치는 한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김씨네 밥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문화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이런 한국의 식당 문화가 바탕이 된 한국의 건설업적이 눈부신 성과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굵직한 건축물들을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우수하게 빠르게 이뤄냈습니다. 세계가 극찬하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싱가포르 정부는 전 세계 건설사를 상대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공개 입찰했고 이 공사는 기적에 가까운 건설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건축물을 요구했습니다. 56층짜리 호텔 3개를 나란히 짓고 그 위에 340m짜리 초거대 스카이파크인 배 모양의 구조물을 올려놓는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건축을 요구했는데 먼저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건축물에 난해하고 위험한 구조적 특성을 이유로 입찰을 결국 포기했고 그것을 한국의 쌍용 건설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 건설사들이 포기한 건축물을 한국의 건설사가 해낼 리 없다고 생각했고 특히 일본 건설사들의 포기로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과연 한국이 건설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제한된 건축물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호텔 타워들의 기울기였는데 52도까지 기울여지는 각도를 기존 건설 방식으로는 절대로 정확한 시공이 불가했고 하지만 쌍용 건설은 역발상을 하는데 바로 역순 시공법이라는 신공법으로 보통 건물은 밑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지만 이 호텔은 상층부를 먼저 지은 뒤 하층부를 맞춰 조정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세계 최초의 공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신들의 역발상 기법을 통해 세계 한 나라의 랜드마크 건축물에 시험을 하는 엄청난 도전 정신을 발휘하며 이는 당연하게도 기울어진 세계의 호텔 타워가 정확히 맞물리며 미국과 일본도 해내지 못한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세계 최초의 공법으로 단숨에 완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늘의 무게 7,000톤에 달하는 배 모양의 공중 정원을 무려 건물 56층 높이 위에 연결해야 했는데 싱가포르의 기후 특성상 바람이 강해서 이 또한 불가능이라고 입을 모아 세계의 건축가들이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내었는데 바로 다시 한번 세계 최초로 특수 크레인을 활용한 공중 조립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방식이 알려져서 다른 건설사들도 기술을 전수받아 활용하지만 애초에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이 신공법 또한 생각하기도 힘든 미친 기술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하여 엄청난 길이와 무게의 스카이파크 구조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들어 올린 뒤 공중에서 정밀하게 연결하여 정확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고야 말았는데, 예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1mm의 오차와 심지어 강한 바람과 습한 기후까지 고려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모두가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며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신기한 기술을 생각해내는 걸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공법 또한 다른 나라들이 생각은 해냈을지언정 과연 한 국가의 랜드마크 사업에 실험을 하듯이 사용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도전 정신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건설의 힘은 미국에서도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들의 출근 시간만 봐도 다른 나라의 인력들과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 항상 7시에 출근이 되어 있고 물론 그렇게 일찍 출근한다고 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일터에 나와 미리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놓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의 일들까지도 말이죠. 건축일이라는 것이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올려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한국인은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아예 머릿속에 따로 세포가 있는 듯합니다. 이유는 기초공사가 끝나면 건축물을 올려나가는 것은 너무도 순식간이라서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실 공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말이죠. 한국은 제가 알기로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금의 서울과 같이 초고속으로 건축해온 초고속 건축기술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건축술은 1953년 휴전 이후 폐허 속에서 시작하여 불과 1988년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단시간에 모든 것을 끌어올린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아닌 아주 성공적인 대회 중 하나라고 평가받았고 이후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세계에서 꼽는 10대 메가시티 중 하나가 되었죠. 한국의 건축물 중에 단연 으뜸가는 랜드마크로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존 방식의 건축으로는 안반층이 약한 산인 남산에서 기초공사조차 어려운 남산에 거대한 타워를 올려짓는 일이었는데 튼튼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반을 40m를 파서 기둥을 세우고 높은 남산의 위치를 활용한 강력한 방송통신 송출탑을 겸한 타워로 만들게 된 것이죠. 보통은 이런 고층 타워가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물인데 바람이 남산타워를 관통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강풍에도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이 자연 통풍 기술 덕분에 일본의 도쿄타워와 중국의 상하이타워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되었는데 도쿄타워는 남산타워보다 먼저 지어졌지만 유지보수를 해야 할 만큼 약했고 남산타워의 건설 방식을 도입하여 보수를 진행했는데 이 또한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불과 20년 만에 이뤄낸 성과죠. 아무튼 한국의 건축물은 이야기하자면 세계의 랜드마크 하나하나를 열거해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업적을 쌓고 있고 이제는 명실공히 최고의 건설회사 중에 새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기술과 시공 능력이 엄청난 한국의 건설사들은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의 건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 특유의 점심밥 문화인 한바집인데 이게 미국에서까지 통하게 된 지금의 상황이 저는 너무도 감동스럽습니다. 보통 미국인들의 점심은 작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요즘엔 우버이츠를 통해 배달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대부분 햄버거나 피자를 시키고 30분을 그렇게 식사한 뒤 곧바로 오후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실상 점심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건축 문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바집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줄을 서서 식판을 들고 자기들이 먹고자 하는 만큼의 음식을 담아 먹고 나는 대그 음식들의 대부분은 한식이지만 세계의 음식들이 그들만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만들어 거의 모든 세계 음식을 한국화시켜서 먹는 한국식 뷔페인 것이죠. 이게 어째서 다인종 국가인 우리 미국을 열광하게 만들었냐는 한 번만 와서 먹어보면 그 누구도 한 번만 오지 않게 된다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선호하는 불고기 반찬과 특히 제육볶음이라는 반찬은 한 번 빠지면 미쳐버리기 때문에
저는 헤어나올 자신이 없다면 시작을 하지 않기 바랄 정도의 환상적인 반찬들이 대부분이기 즐비합니다. 포크 커틀렛을 돈가스라고 하며 미국에서도 메인 음식으로 나올 법한 근사한 돼지고기, 튀김 요리를 한 식사에 몇 덩이나 먹을 수 있고 한국인의 영혼의 음식이라고 할 만한 국밥이라는 음식은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영혼의 음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밥은 처음엔 특유의 빛깔 때문에 눈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이 맛에 적응하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한국 부산의 시골 할머니가 퇴근 후 끓여주는 아주 농도 짙은 고소하고 구수한 맛의 건강식을 평생 동안 끊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국밥이 주는 맛의 특별함은 자신이 기호에 맞게 추가하는 토핑에 따라 다른데 어떤 외국인은 한국인 따라서 빨간 소스를 왕창 넣어 먹어가며 너무 환상적인 맛이라며 즐거워하는 것을 이제는 심심찮게 목격하게 됩니다. 한바집에서의 반찬들과 한국식 스프인 국은 거의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으며 이들은 한 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귀찮아서 처음부터 음식을 엄청난 양을 식판에 담아가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특유의 넉넉한 인심이 한바식당 문화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메인 식사 외에도 야채 샐러드와 간단한 빵류도 있는데 이것들은 미국에서 메인 식사에서 나오는 음식들임에도 영양을 위해 그리고 기호를 위해 모든 것을 대비해 놓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식후에 간간히 먹을 수 있는 식혜라는 음료를 매우 좋아하는데 이것은 과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곡물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음료라서 한국에서는 감주라고 부르는 음료이고 일본의 사케가 바로 식혜를 말하기도 하고 아마도 한국에서 비롯된 주류라고 하는 게 맞는 듯 합니다. 이 식혜는 특히나 식후에 먹게 되면 특유의 달콤한 엿기름과 밥의 맛이 구수하게 퍼지면서 식사를 마친 이후의 개운함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예전에 경험한 제일 좋았던 마지막 비밀 코스가 있는데 바로 무료 자판기 커피입니다. 만약에 한국을 가볼 어떤 분들이 이것을 듣게 되신다면 꼭 한국의 한 식당에서 출입구 쪽에 마련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의 맛을 체험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 커피는 저에게만 이상한 점이 있는데 꼭 식후에 종이컵으로 반잔 정도 나오는 그 양만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환상적인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대우유와 커피의 적절하고 달콤하면서 커피 특유의 쌉싸람이 균형 있게 어울리도록 만들어진 최고의 커피인 것입니다. 이 커피는 심지어 한국 식당에서 거의 대부분 무료이거나 동전 하나로 운영되곤 합니다. 스타벅스의 방금 나온 라떼마저도 저는 이것에 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후식마저도 선택권이 많은 데다가 하나하나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독적이고 맛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도 이런 한국식 한바식당의 코스 요리를 접하고 나면 하루 일과에서 오전에는 점심시간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고 정성이 가득한 한식과 한국식 세계 음식의 한바식당을 다녀오면 오후부터는 지치거나 힘든 것이 아닌 열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주목할 점은 빨리빨리 문화의 효율성입니다. 한국의 한바식당은 대량의 식사를 빠르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김신의 밥집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90초 안에 뜨거운 밥과 찌개 4가지 반찬이 담긴 쟁반을 받아 자리로 갑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보다 빠르지만 영양은 훨씬 뛰어납니다. 이 효율성은 짧은 점심시간에 최대한 많은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다리를 놓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 그리고 다양한 문화 사이의 다리를요? 김 사장의 이 말처럼 이제 김신의 밥집처럼 한바식당은 단순한 한국식 식당이 아니라 K푸드의 힘으로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잇는 작은 혁명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브라이언 씨가 전한 미국 건설 현장에서의 한국식 식당, 한바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언제나 행복하세요.